안녕, 반가워. 이제 봄이 왔어. 그렇지? 봄이 왔는데 우리는 시험을 보고 있죠. 그쵸? 3월 학력평가 봤는데 잘 봤을까? 그러게 좀 어렵더라고. 어려운 문제는. 네. 그래서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봤는지 또 모르는 건 알면 되니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건 뭘까? 네. 내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키, 열쇠는 어떤 열쇠가 없었을까? 어떤 열쇠를 이용하지 못했을까? 그게 키가 개념이겠지.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보고 같이 한번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번. 1번인데, 자, 1번은 너무 쉽죠? 쉬운 문제는 너무 쉽고, 좀 어려운 문제는, 이렇게 어렵지? 하는 문제가 많은데,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 더하기 B를 구하라고 했는데, A 더하기 B는 쉽죠? 더하면 되죠? 얘랑 더하래. 더하면 되죠? 이 식과 이 식을 대입해서 풀면, X제곱 더하면 2X의 제곱. 자, 더하면, 이걸 바로 구할게요. 그 다음에, 더하면 5XY. 더하면, 아이고, 없어졌네. 그럼 답은 얼마가 돼? 2X 제곱 더하기 5XY. 네, 4번이 답이 나오네요. 끝! 네,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푸나요 하면 이건 같은 동료학끼리 계산하고 XY가 같은 동료학이잖아. 그치? 그래서 그렇게 앞에 있는 개수끼리 계산하는 건 우리 중학교 때 많이 연습했죠. 네, 넘어가도록 할게. 자, 그 다음에 2번. 자, 2번은 복소수죠. 네. 복소수의 계산, DT 성질이 있나요? 성질,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거, C 플러스 DI가 했을 때, A랑 C랑, 한마디로 뭐냐면, 실수부 파트는 실수끼리 더하고, 허수는 허수끼리 더한다. 그래서 얘를 계산해보면, A 더하기 C랑 둘이 더하고, 그리고 이렇게 묶어서, 그 다음에 B랑 D랑 더할 수 있다. 앞에 있는 개수처럼 B와 D를 이렇게 더해서 계산할 수 있는 게 우리 복소수였지. 그러니까 또 복소수 똑같이 계산하면, 실수는 실수끼리 4, 허수는 허수끼리. 그럼 뭐가 돼? 3i. 이렇게 구하면 되죠. 너무 쉽죠? 패스. 그 다음. 자, 3번입니다. 3번은, 조합입니다. 그쵸? 컨비네이션 E. 그치? 컨비네이션이 조합인데, 조합의 공식이 기억나나요? 조합의 공식은? 먼저는 순열 기억나니? 이형 나온 김에 순열 NPR이라고 하죠. 그래서 NPR은 어떻게 본다고 해서? N 팩토리얼에서 그리고 n-r 팩토리얼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나요? 그리고 또 npr은 이거 구했던 거 뭐랑 조합으로 따지면 npr은 뽑아서 나열한 거였다면 얘는 뽑아서 나열하는 거였다면 ncr이라는 이 컨비네이션은 뭐냐면 뽑는 것만 이라고 했지. 그래서 ncr에다가 여기는 나열까지 하니까 나열한 거 알게를 뽑았으니까 알게를 나열하면 되잖아. 그러면 r 팩토리얼이 되지. 그래서 우리가 구했던 NCR은 어떻게 구했냐면 R 팩토리얼 나누게 되면 R 팩토리얼 분의 N-R 팩토리얼 그리고 N 팩토리얼이라는 이런 공식이 태어난다. 그치? 이 공식을 외워도 좋고 이렇게 유도해도 좋은데 이런 개념이었구나. 순열과 조합. 네, 이것도 기억나나요? 자, 그럼 얘는 OC2니까 얘는 어떻게 보면 되니까 바로 풀어주면 5 팩토리얼 분의 얼마인데 5 빼기 2는 그냥 5 빼기 R부터 할까? 2 팩토리얼 그리고 곱하기 3 팩토리얼 하면 되겠지. 그럼 얘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니? 5, 4, 2, 2. 그럼 몇 개 나오나요? 결국은 10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죠. 10이 아니죠. 10이 맞네요. 네, 10. 네. 암산으로 잘 하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또 4번. 자, 4번인데, 4번은 지금 이거 뭘 구하는 거냐면, 내분점 구하는 건데, 내분점, 그걸 몇 대 몇으로 하냐면, 자, 1대 3으로 나누는 내분점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내분점은 어떻게 구합니까? 했을 때, 우리가 예전에 배웠을 때, 두 개의 점의 좌표가 있다 하자. 그러면 이렇게 B라고 놓게. 그러면 얘를 A, B라는 이 선분을 M 대 N으로 나누는 내분점. 찾으세요. 내분점을 M이라고 해볼게. M은 어떻게 구했냐면 두 개의 B를 더하고 M은 B, M은 이쪽. 그래서 MB 더하기 N은 A쪽. NA. 이런 식으로 구했던 거 기억나나요? 그리고 또 만약에 외분점도 있을 수 있지. M 대 N은 외분점을 구하세요. 자, 외분점을 N으로 할까?
n은 네, 그냥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n은 m-n 하고 m은 어디에다가 b를 곱해서 mb-na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거 기억나나요? 네, 외분점과 내분점 이런 게 dt가 있었지. 이걸 기억하고 얘는 간단하게 얘에서 뭘 구하는 거냐면 얘의 내분점 m이라고 해보자. m을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구하냐면 두 개의 b를 더해주고 1은 5랑 그리고 3은 마이너스 9랑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얼마가 되냐면 4분의 마이너스 4. 그럼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1. 그림을 그려보면 A랑 B가 있으면 A가 얼마가 됐어? 마이너스 3. 여기가 5였다면 M이라는 이 좌표는 여기가 1대 3으로 되는데 M의 좌표는 마이너스 1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지. 그래서 4번.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해보자. 그 다음은 5번인데 자, 5번 같은 경우는 역함수를 당신은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역함수의 가장 특징은 f2는 7이 나왔어. 그러면 이 역함수는 마이너스 역함수 7은 얼마가 나옵니까? 하면 얼마가 나와? 2에서 7 나왔으니까 거꾸로 7이라는 값을 y값을 넣었을 때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나오는 게 역함수의 성질이지.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이 문제는 뭐 푸는 건 어렵지 않죠. 이해 가요? 네, 그요. 자, 먼저 여기서 f-의 7은 2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럼 f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f라는 원래 함수잖아, 그치? 이거 함수를 바꿔주면 솔루션은 f-f에서 7의 값이 역함수를 했을 때 2가 나왔으니까 거꾸로 2를 넣으면 얼마가 나오겠다? 7을 나오겠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얘를 바로 넣어주면 f2는 1을 넣어주면 4 플러스 k가 되지. 이게 얼마가 나와? 7이 나오지. 따라서 k는 얼마가 나오고 3이 나오지.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k값 여기다 넣어줘. f의 k값이 3이 나왔으니까 3의 값은 뭐야? 하고 물어보는 건 똑같지. 그럼 이 3이라는 값을 여기다 넣으면 되지. 그러면 3이 6. 근데 k는 아까 3이라고 했으니까 3. 그래서 얼마 나와? 9라는 값이 나오게 된다. 하고 어렵지 않죠? 네. 자, 그 다음에 몇 번이냐면 6번인가요? 네, 6번이네요. 아까 그게 5번이었네. 자, 6번은 어떻게 구합니까? 하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접한다는 말이 표현이 있는데, 자, 이건 어떻게 보여할까?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는 대략적으로 정확한 그래프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x의 제곱은 아래로 볼록이지. 그리고 마이너스 2x니까, 2xx니까 어떻게 하냐면 좀 약간 날카롭게 내려가고 있겠지. 그리고 x의 제곱이니까 뭔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 수 있겠지. 이렇게 접한다는 거 같잖아. 그치? 이게 접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 갑자기 a를 값을 구하래. 그치?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하냐? 접한다는 것은 이게 둘이 이렇게 만나는 점이 생긴다는 거지. 그치? 이게 만나는 이것과 이것이 이 두 개의 이것과 이것이 만나는 점이 한 점이 생긴다. 자, 이거 했을 때 이게 한 점이 생긴다는 거에서 뭐 어떠한 거 차각점을 얹었냐면 얘와 얘는 어떤 점이 만나잖아. 그치? 그러면 이 만나는 거 이렇게 어떻게 표현하냐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 플러스 1 어느 점에서 만나? 그러면 y값이 같아지겠지.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두 개가 이렇게 같아지는 공간이 있어. 그리고 얘를 넘겨주면 정리해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a 그리고 2a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한 번에 묶어주면 되는데 여기가 넘어가면 플러스 2x지. 근데 여기다가 2x, 2x 있으니까 마이너스 2x로 묶어주면 a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네. 암산이 되면 좋죠? 그쵸? 자, 이렇게 되면 되지.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거 뭐냐면 얘네들이 이 값이 우리가 이게 2차 방정식은 값이 세 가지 값이 나올 수 있잖아. 두 개거나 근이 한 개거나 아니면 빵개인데 얘 같은 경우는 얘와 이 그래프가 한 점에서 만났으니까 얘를 넘겼을 때 이 방정식이 뭐가 나와야 돼? 근이 한 개만 나와야 돼. 이게 한 개만 나와야 하기 때문에 판별식 D가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지. 그것까지 쫓아오면 됩니다. 그럼 판별식 D가 여기에 짝수니까 홀수 공식 쓰면 되잖아. 그럼 뭐가 돼? A-1의 제곱이죠. 마이너스는 어차피 제곱하니 플러스니까 B의 제곱, B- 마이너스 AC 하면 되지. AC는 A 더하기 1이니까 A 마이너스 바로 풀어주면 0에서 0이 나오지. 이게 판별식 D입니다. 그렇죠? 그럼 얘를 D 다시겠죠. 그 다음 얘를 풀어주면 A의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3A 플러스 1 마이너스니까 없어지지. 그러면 6이 나오죠. 그럼 얘는 0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얘를 값을 구하면 A는 뭐가 돼야 할 수 있어? 0
또는 a는 얼마가 됩니까? a는 3이 나올 수 있죠. a가 0이거나 a가 3이 나올 수 있다. 근데 여기서 a 값이 뭐라고 돼 있으면 양수라고 돼 있네. 0보다 커. 그러니까 답은 얼마가 되는 거야? a는 3이 되겠네요. 7번인데 7번은 어떻게 구합니까? 했을 때 a, b를 구하는 거네. 그치? 근데 a 빼기 b, 이거 어떻게 구하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합차 공식에서 3차일 때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공식이 있었지. 뭐였냐면 우리가 인수분해할 때 a3, a3랑 똑같이 나오면 좀 dt 같지 않으니까 y3로 가면 얘는 x-y x의 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 제곱이라고 바꿀 수 있는 거 기억하나요? 네, 기억하면 좋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기억하는 거, 선생님 이게 가장 우리가 오래 기억이 남으니까 예로 했을 때 여기서 이제 솔루션 풀어보면 a3-b의 3승은 뭘로 바꿀 수 있냐면 a-b a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ab 플러스 b의 제곱. 그치?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근데 얘가 얼마 나온다? 32가 나온다. 그럼 얘를 좀 정리하면 여기에서 a-b는 값을 알지. 2를 알지. 근데 여기서 보면 a제곱과 b제곱은 선생님 알 수 없어요. 저는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할까? 먼저는 2를 넣어볼게. 2. 그 다음에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의 제곱은 32. 근데 양변을 2로 나누면 얼마가 돼? 16이 나오네. 그럼 얘를 이렇게 그래, 한 번 더 하자. 그리고 얘는 뭘로 묶을 수 있냐면 내가 알고 있는 건 a-b니까 얘를 제곱과 제곱이고 하니까 얘를 뭘로 바꿀 수 있어? 안에를 바꾸는 겁니다. a-b의 제곱, 얘를 이렇게 바꾸고 있어. 이렇게 a-b의 제곱, 그럼 여기다가 뭐 해주면 돼? 플러스 3ab를 해주면 3ab를 해주면 얘가 나오지. 그럼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2로 나누면 얼마가 돼? 16. 그럼 a 빼기 b는 뭡니까? 하면 여기서 또 나와 있지. 선생님 이걸 왜 만들어뒀어 했으면 내가 알고 있는 건 이거니까 이걸로 다 바꿔줘야지 어떡해. 그래서 a-b 넣어주면 4 더하기 3ab는 16. 그럼 넘겨주면 12. 3으로 나눠지면 ab는 얼마가 나옵니까? 3, 4, 12 해서 얼마 나와? 4가 나오게 됩니다. 네, 이것은 인수분해만 잘 끄집어내고 a-b라는 것만 어떻게 묶어줘서 할 수 있을지 알면 충분히 풀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8번. 8번은 이제 부등식에 관한 건데, 당신은 부등식을 범위를 설정할 수 있습니까? 2차 부등식을 이걸 풀어서 범위를 설정할 수 있는지, x의 범위를 만들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야. 자, 그럼 한번 이거 같이 한번 두 개의 지금 부등식이 나와 있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풀어야 할까? 뭐, 이게 DT 필요 없이 바로 갈게. 얘는 우리가 범위를 나타낼 때 쓰는 방법은 뭐냐면, 인수분해를 많이 활용하지. 그래서 맨 처음에 x의 제곱 마이너스 이걸 바꿔본다면 얘는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되지. 그리고 얘는 x의 제곱. 얘는 인수분해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선생님? 얘는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5라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지. 그럼 얘를 통해서 부등호의 범위가 생기죠. 얘 같은 경우는 x는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3보다 이렇게 하면 얘는 어떻게 돼? 2보다는 마이너스 2보다는 어떻게 되고? 작거나 같고, 그리고 x는 3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결론이 생기지.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이쪽에 부등호가 있을 때는 x의 범위는 어떻게 바뀝니까? x의 범위는 마이너스 5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x를 찾는 건데 x가 정수래. 그 만족하는 정수들을 하나씩 나타내 봅시다. 마이너스 2 나온 거 마이너스 5, 또 3 나오고 5 나왔죠.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작거나 같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5와 5 사이는 여기. 이렇게 되겠죠. 3은 여기 색칠하고 여기. 그러면 두 개가 동시에 만족하는 건 이 부분이죠. 그럼 여기 쓸 수 있는 숫자 마이너스 5 안 되니까 마이너스 4, x가 될 수 있는 건 x가 될 수 있는 건 뭘까요? 하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될 수 있지. 그 다음에 쭉쭉쭉 넘어가서 3 색칠돼 있으니까 3, 4 이렇게 될 수 있지. 자, 이것을 모두 합하세요. 그럼 어떻게 돼? 땅땅 얘네들이 날아가고 하니까 결국 합은 뭐가 나옵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자, 9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은 뭐냐면 어떠한 그 직선이 있는데 그 직선을 당신은 지금 평행이동이라는 거 우리가 배웠고
y축 대칭, x축 대칭, 원점 대칭 뭐 이런 거, y는 x축에 대한 대칭 뭐 여러 가지를 배웠는데 그 대칭에 대해서 혹은 평행 이동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평행 이동할 때 그 식이 어떻게 바뀌고 대칭 이동할 때 어떻게 바뀌고 했던 거 기억나나요? 여기서 dt를 한다면 y는 ax 플러스 b라고 하자. 그럼 여기에서 x축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y는 x 대신에 뭘 쓴다고 했어? 마이너스 이렇게 쓴다고 했었지. 그 다음 y축으로 나는 이만큼 평행 이동시켜. 얘를 이동시킬게. 그럼 y 빼기 2라고 쓰지. 그리고 ax 플러스 b. 나 x축도 이동을 시키고 싶고 x축이 y축으로는 3만큼 이동시키고 싶어. 그럼 뭐가 돼? y축 y 대신에 y 마이너스 3. 그리고 x 대신에 x 마이너스 2 플러스 b. 뭐 이렇게 쓸었던 거 기억나나요? 그리고 x축 대칭하면 무엇의 부호가 바뀌어? y의 부호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게 되고. 그 다음에 y축 대칭은 x의 부호로 바꾸니까 이렇게 되고. 원점 대칭은 두 개의 부호가 다 바뀌게 되고. 그리고 y는 x 대칭. 그럼 이건 x와 y가 바뀌게 되지. 그래서 x는 ay 플러스 b.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거. 이거 우리가 배웠던 이런 평행이동과 그리고 대칭에 대해서 배웠던 거 기억나나요?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뭐 문제 푸는 데는 어려운 데가 없지. 근데 이제 여기에서 원에 대한 것도 나오긴 하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는 x축으로 플러스 4, 1번. 그래서 솔루션. 1번을 한번 거쳐가 보자. 그럼 1번은 y는 a, x 대신에 마이너스 4를 쓰면 되지. 플러스 4. 그 다음에 2번 y축 대칭이니까 x의 부호가 바뀌지. 그러면 y는 x의 부호 받으니까 마이너스 ax. 그리고 여긴 풀어주면 마이너스 4인 얘랑 관련 없지. x축 대칭이니까 x의 부호만 바뀌면 되잖아. a 곱하면 마이너스 4a 플러스 4. 이렇게 되지. 얘가 이런 식으로 바뀌었구나 식이.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이 식이 얘의 넓이를, 이 원의 넓이를 뭔지 모르는데 중심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를 지나는 원이 있는데 이 원에 어디 하여튼 얘가 전선이 쫙 지나가는데 이 넓이를 딱 반절을 쫙 쪼갠대. 이 쪼개는 거, 쪼갠다고 할 때 A 값을 구하세요. 그럼 핵심은 뭐냐면 쪼갰을 때 원을 넓이를 반절을 쪼갤 수 있는 직선은 뭐야? 딱 어디를 지나야 돼? 중심을 지나는 뭔가 이렇게 가게 됐지. 그럼 이 그래프가 요건데 딱 중심을 지려한다는 거야.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얘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한 점, 지나는 점이 뭐냐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를 지난다는 표현을 원이라는 것을 통해서 원의 넓이의 반절을 쪼갠다는 표현을 통해서 이 한 점을 주어주는 겁니다. 그냥 바로 주어주면 좋았을 텐데 조금 더 어렵게 생각할 수 있게 생각한 걸 줬죠. 그럼 마이너스 3, 5를 마이너스 여기다 넣어주면 되잖아. 그치? 그럼 넣어주면 y 대신에 마이너스 5를 넣어주고 x 대신에 마이너스 3을 넣으면 3a 마이너스 4a 플러스 4가 나옵니다. 그럼 얘를 계산해주면 3a 마이너스 4니까 넘겨주면 a가 되고 마이너스 5 넘겨주면 a는 얼마가 나온다? 9가 나온다. 하고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네, a가 9가 맞겠죠? 네. 그 다음 10번이네요. 10번. 자, 10번 문제는 어떠한 이렇게 곡선, 루트, 무리수 이렇게 무리함수네요. 네, 무리함수네요. 무리한 함수네요. 그 무리함수를 넣었는데 여기에서 뭐 A값, B값 하는데 결국은 선분 A, B를 구하면 됩니다. 알겠죠? 한번 구해볼게요. 이건 뭐 특별하게 어려운 거 없이 처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보니까 도형이 하나 나오네. 그치? 도형이 나오고 점이 A라는 B라는 점이 주어졌어. 그러면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건 뭘까? 했을 때 힌트는 넓이가 18이래. 그리고 여기는 뭐 여기가 K래. 근데 여기 D값은 이 A값의 4배인 4K값에 위치해 있대. 그랬을 때 요 넓이가 18이 나왔는데 그럼 AB는 뭐야? AB 길이는? 근데 AB를 구할 보니까 여기서 바로 보이면 여기가 사다리꼴이네. 사다리꼴의 특징 또 하나는 이렇게 쭉 이렇게 그으면 여기 삼각형이 나오죠. 이게 직각이겠지. 여기 뭔가 직각 삼각형이 나오지. 직각 삼각형이 나오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를 H라고 했을 때 AH와 여기 BH의 길이를 알면 자연스럽게 AB를 구할 수 있겠지. 이거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한번 먼저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는 뭔지는 모르는데 얘는 K, 0이야. 왜 얘가 K니까.
D는 뭔지는 모르지만 여기가 B가 4K로 시작하니까 4K, 여기 나오겠지. 높이는 여기다 K를 넣었을 때 자연스럽게 여기 높이는 얼마가 될까요? 하면 높이는 K를 넣게 되면 여기 두면 루트 2K가 되고 여기다가 4K를 여기다 넣으면 루트 얼마가 돼? 여기는 이 점은 쭉 가면 B는 루트 8K가 되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먼저는 넓이, 이 사다리꼴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면 윗변 곱하기 윗변 아랫변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누고 그리고 곱하기 여기 높이가 되겠지. 이게 높이를 곱해주면 나오겠죠. 그러면 이 사다리꼴 가지고 우리가 K값을 한번 찾아보자. 그러면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먼저는 윗변 높이가 얼마예요? 루트 2K와 그 다음 아랫변 여기는 얼마였어? 루트 8K였지. 8K는 2루트 2K로 나올 수 있지. 그 다음 이게 윗변 아랫변 사다리꼴 넓이입니다. 이게 얼마가 돼? 18이 되는 거지. 이걸 어떻게 주면 돼? 2로 나누고 곱하기 높이 얼마 곱해주면 돼? 여기서 여기까지가 높이지. K에서 4K까지 갔으니까 빼주면 높이는 3K가 됩니다. 그러면 얘를 좀 정리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2를 곱하면 36이 되죠. 여기는 3 루트 2K가 되지. 3 루트 2K 곱하기 3K가 되죠. 여기까지 이해가나요? 네. 자, 그 다음 얘를 풀어주면 여기는 3이잖아. 그치? 3은 9. 9를 나누면 4는 루트 2 뭐가 되니까요? K 곱하기 K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K가 될 수 있는 게 사실 눈에 바로 보이면 좋은데 바로 보이면 뭔가요? 이걸 다시 또 이 K를 안으로 집어넣고 복잡하니까 여기다 K가 2가 되면 2로 나오지. 얘도 2가 되지. 그럼 2, 4 해서 뭐가 나올 수 있어? K값은 2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안으로 넣으면 뭐 K의 세제곱하고 뭐 곱해주고 뭐 해주면 나오긴 하는데 네, 복잡해지니까 우리 간단하게 합시다. 그래서 이 K가 얼마다? K는 2다 하는 걸 발견을 했어. K가 2면 자연스럽게 나오지.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는 얼마일까? 여기서 길이는 아까쯤에 3K였잖아. 그러니까 2K가 2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얼마가 돼? 6이 되고. 그 다음 여기는 루트 8K. 아까 했을 때 얘가 얼마 되냐면 2 루트 2K였는데 이게 루트 2K잖아. 그럼 2 루트 2K에서 루트 2K를 빼주니까 얼마가 됩니까? 이렇게 해볼까? 자, 이게 K가 2니까 2를 넣으면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얘는 2가 되고 2를 넣으면 2, 8에 16이 여기는 4가 되지. 4에서 2 빼니까 여기서 길이는 얼마가 돼? 2가 되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A, B의 제곱은 뭐랑 같냐면 6의 제곱과 피타고라스 2의 제곱과 같다. 6, 6에 36, 2, 4 하면 얼마가 나와? A, B의 제곱은 얼마가 돼? 40이다.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구하라는 것은 A, B의 길이니까 A, B의 길이는 루트 40. 루트 40은 2 루트 10으로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A, B의 길이는 2 루트 10에서 2번이 나오네요. 자, 10번은 1번입니다. 11번에 보면 이제 복소수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복소수에서 뭐 이렇게 Z랑 Z에 이게 나왔을 때 이건 뭐랑 같은지 아니? 이건 뭐랑 같냐면 결국은 A, Z의 뭐 이거의 제곱 혹은 Z 바의 뭐 제곱 뭐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둘 중에 다 바꿀 수 있는데 왜 바꿀 수 있어요? 물어본다면 Z는 A 플러스 Bi이고 그리고 이 Z 반은 A 마이너스 Bi가 되지. 근데 얘네들이 곱하면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인데 I 제곱도 돼서 플러스 B의 제곱이 나와요. 근데 이게 절대값이 우리가 Z의 절대값은 거리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 이 A 플러스 BI를 좌표 측면에 했을 때 이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결국 절대값이 되거든. 하여튼 이건 예전에 한번 설명했던 것 같은데 자, 이 정도는 알고 있으면 이 문제를 푸는데 어려울 건 없을 것 같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처음에 얘를 가지고 해야 하는데 이 Z는 복수수입니다. 그래서 복수수이기 때문에 A와 B가 0이 아니에요. 이 Z를 A 플러스 BI로 놓을게. 솔루션 해볼게.
z를 a 플러스 bi로 놓는다면 z반은 a 마이너스 bi가 되겠지. 근데 여기에서 얘가 복소수라고 했기 때문에 단 A와 B는 0이 아니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를 가지고 이제 풀어보면 Z의 제곱 그리고 4Z 바를 이제 A 플러스 BI로 해서 이제 푸는 거야. 그럼 얘는 Z의 제곱은 뭐가 되냐면 A의 이거 좀 바로 그냥 풀어줄게. 공간을 차지할 수 있잖아. 그치? L 플러스 BI를 넣어줘서 계산하면 A의 제곱 플러스 2ABI 그 다음 뒤에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되겠지. 그 다음 4Z 마이너스니까 4는 여기다 곱하면 4A 곱하기 4 곱하면 4A 되고 마이너스 4B I는 0이 됩니다. 근데 이 복소수가 0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A 플러스 BI가 있을 때 이게 0이 된다는 말은 뭐냐면 A도 0이 돼, A도 A와 B가 다 뭐라는 거야? 0일 때 이 두 가지가 같이 0이게 될 때 이게 0이 되잖아. 그치? 그런 것처럼 얘도 뭔가 어떤 수가 0이 됐다는 말은 이 복소수에서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앞에 있는 것들이 다 모두 0이 된다는 말이야. 그럼 얘를 정리해주면 A의 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B의 제곱과 플러스 2AB 마이너스 4B 가로쳐주고 이 I의 값은 0이 된다. 이 말은 뭐냐면 A의 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B의 제곱이 0이 된다는 말이고 2AB 마이너스 4B도 뭐가 된다? 0이 된다고 했어.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건 이제 이렇게 이거 설명한 거고 근데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맨 처음 정할 때 A가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라고 했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0이 나올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첫 번째 예를 통해서 찾아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B로 묶으면 A-E는 0이 나오거든. 결과적으로 얘를 가지고 얘를 풀게 되면 뭐냐면 B는 0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따라서 A가 뭐가 돼야 돼? E가 돼야 한다는 거야. 그럼 A가 2가 되면 여기다 2를 넣어주면 얼마가 되냐면 4 더하기 8 마이너스 B의 제곱은 0 이렇게 되지. 그쵸? 2, 4, 2, 4, 8, 12 넘기면 이렇게 되죠. 하여튼 그럼 B의 제곱은 얼마가 되면 4, 3, 4하고 8 하니까 얼마다? 12. 근데 B는 얼마가 되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3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A와 B는 뭐 아니라고 했으니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지금 요거잖아. 그치? 근데 사실은 얘를 구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우리 왜 그러냐면 Z와 Z의 제곱은 뭐랑 같다고 했냐면 옆에서 우리 했을 때 Z와 Z의 제는 뭐랑 같냐면 Z의 제곱과 같아. 근데 Z는 A 플러스 BI인데 얘를 절대값에 제곱하면 얘는 뭐가 나오냐면 A제곱과 B의 제곱이 나와. 그럼 A제곱은 얼마냐면 2의 제곱이니까 4. B의 제곱은 여기 10이라고 나왔으니까 12. 얼마 나오냐면 16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12번을 보겠습니다. 12번 뭐 구하는 거니? 물어보면 다 안 썼습니다, 문제를. 먼저 문제 이렇게 선생님 띄운 걸 한번 보고, 자, 거기에서 뭘 구하라고 하는지 쭉 보다 보면 결국은 어떠한 원이 있고, 그 원 위에 점 P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P, A, B 이 두 개의 점을 줘줬는데, 그 세 가지 점 P와 A, B에서 P, A, B가 넓이가 최대로 되는 P의 값을 찾으러 갑니다. 이걸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는 원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가장 문제를 풀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잘 모르겠으면 그림을 그리는 게 좋지. 그래프를 그리는 거. 그래서 쭉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자, 여기에 보면 얘를 정리해보면 C라는 것을 정리해보면 이게 조건인데 이걸 약간만 정리해보면 X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의 제곱. 그러면 남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 4인데 넘겨주면 4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원이 나오냐면 0,2라는 원이 나오고 이 원의 중심이 지나고 거리가 얼마냐면 반지름이 R의 제곱이니까 R은 2가 되지. 그럼 얘를 그려주면 이런 식으로 되는 그래프 원을 지나는 이렇게 딱 원점을 지나는 게 그래프가 되지. 그치? 그리고 A는 2, 마이너스니까 여기가 반지름이 2니까 여기가 2 정도 되겠지. 2,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는 이 정도. 이게 A. 자, 그 다음 B라는 것은 5, 1이니까 한 이 정도 갈까요? 5, 1.
1이니까 이건 반절인 이 부분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걸 가지고 여기에 동점인 P라는 점이 있어. 근데 P라는 점이 어떠한 점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P라는 점을 여기 잡아보자. 움직이는 점이야. 원유에 이렇게 움직이지는 P점이 있는데 동점이라고 하는데 얘가 움직여. 그래서 얘가 이 세 가지 요거랑 요렇게 연결했을 때 이 넓이가 나오잖아. 이 넓이를 S라고 하자. 이 S의 넓이가 최대가 되게 하는 그때의 P점의 좌표, X좌표를 구하래요. 두 개 좌표 구한 게 아니라 이때 X좌표. 여기 X좌표를 모르니까 얘를 K라고 하자. Y좌표는 구할 필요가 없네. 안 나와. 하여튼 K라는 좌표가 되겠는데 그건 뭘까? 하고 물어봤어. 근데 이거 그림을 그렸을 때 가장 크게 될 수 있는 곳은 어딜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디가 가장 클 것 같아? 어디가 가장 클 것 같아? 넓이가? 이 직선하고 어떤 거? 가장 멀리 있는 게 뭐가 되는 거죠? 멀리 있는 여기에 점점 이게 점점 이동하겠지 이렇게. 점점 여기 가까워지면 넓이가 작아지잖아. 근데 여기서부터 가장 멀어지면 어떻게 되겠어? 멀어지면 하겠지. 그러면 결국은 이 높이가 점점 높아져야 하는데 이 높이가 어떻게 하면 높아질까 했을 때 이 직선에서 항상 멀어지는 건 뭐냐면 원점으로부터 이렇게 지나가면서 멀어지잖아요. 이렇게 직선으로 해서 이렇게 쭉 원점을 지나고 쭉 올라가면 이 점이 뭘까? 가장 높은 높이가 되겠지. 그러면 새로운 삼각형, 가장 높은 이 삼각형, 이게 만들어지겠지. 이게 높이가 이 직선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직선 높이가 제일 높은 걸 찾으면 되지. 이 점을 P라고 하자. 그럼 이 P라는 점이 도대체 얼마야? 하고 물어본다면 여기서 알 수가 없지. 그치? 어떻게 알아요? 그걸 선생님이. 근데 뭐가 핵심이냐면 이 원점을 지난다는 게 핵심이야. 그럼 한 점을 지나고 이 직선이 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점의 한 점이 0,2라는 점을 지나고 그리고 이 직선하고 뭘 이루게 된다? 수직을 이룬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근데 수직을 이뤄낸다면 기울기가 있을 때 얘의 기울기 A가 있고 요 기울기를 A 다시라고 했을 때 이 두 개의 기울기의 곱은 얼마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게 있죠. 그렇죠? 그러면 어떠한 게 나오냐면 여기에서 요 직선이죠. 이 지나는 요 직선. 이 직선을 그릴 때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자 하는 거야. 이 직선의 방정식 y는 이게 뭘까? 하고 이걸 찾아주는 거야. 그럼 어떻게 찾냐면 기울기가 주어졌지. 기울기가 여기서 여기까지는 얼마냐면 얘가 2,-2에서 5,1이니까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냐면 기울기는 먼저는 A라는 기울기를 구해볼게. A라는 기울기는 2에서 5 컸으니까 증가량은 3. Y는 마이너스에서 1 지났으니까 뭐가 돼? 3. 그게 얼마가 되는 거야? 1이 되지. 그럼 자연스럽게 이 그래프에서 A'의 기울기는 얼마가 되냐면 2라고 어떤 수를 곱해야 마이너스 1이 나와? 마이너스 1이겠지. 그럼 기울기를 찾아주는 겁니다. 아, 이거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었구나. 그리고 저는 지난 질문 뭐가 돼? 0,2. 0, 이거 Y절편이지. 그럼 바로 나오지. Y절편이 얼마가 나오는 거야? Y절편이 2라고 나왔으니까 자연스럽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는 그래프가 이 그래프를 이렇게 찾아준 겁니다. 이렇게. 그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지. 근데 이 그래프는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 점이잖아. 그럼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 직선과 요거 있지. 네, 요거. 그럼 얘를 여기다 넣어주면 되지. 그럼 얘를 원의 방정식과 두 개 겹쳐지는 거니까 이걸 넣어주면 구해주면 되잖아.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면 x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넣어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 마이너스니까 없어지네. 그럼 뭐가 돼? x의 제곱은 4. 그러면 2x의 제곱은 4. 그러면 x의 제곱은 얼마가 나오냐면 2. 그럼 x는 뭐가 되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되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인데 그러면 만나는 점이 루트 2와 마이너스 루트 2인데 여기 점과 여기 점이 있잖아. 당연히 이 점은 x좌표가 뭐가 되겠어? 플러스 루트 2가 아니라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루트 2 머시기 나오겠죠. 머시기는 구할 필요 없지. 왜? x좌표만 구하면 되니까. 그래서 k값은 얼마가 된다? k는 뭐 된다? 마이너스 루트 2 뭐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나오네. 이거 기울기 이 직선으로 구해도 되고 아니면
직선의 방정식과 뭐 이렇게 원점과의 거리 알죠? 한 점과의 거리. 그걸로 해서 또 이거 반지름 더해줘서 해도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여튼 이걸로 풀었습니다. 네. 그 다음 1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3번 문제입니다. 네, 이건 문제 보니까 뭐 제곱 나오고 하니까 이거 뭐 인수분해 이용하겠죠? 네, 그쵸?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이 솔루션. 네. 여기 노란색으로 풀어볼까요? 한번 풀어보자. 뭐. 여기 조건은 알파와 베타가 있는데 두 개 다 0보다 크대. 그 해가. 그것만 알고 한번 풀어볼게요. 첫 번째, 2x의 제곱 마이너스 5xy를 인수분해 바로 들어가 볼게요. 뭐 어떻게 될까요? 이게 해주면 2, 1, 마이너스 2, 뭐 마이너스 1,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네요. 결국은 뭐가 나오냐면 2x 마이너스 y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y는 0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얘를 인수분해하면 합차 공식이니까 얘는 2x 플러스 y 2x 마이너스 y는 45가 나오네. 자, 이걸 가지고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x는 알파 베타인데. 얘를 자세히 보면 어떠한 좀 특징이 있냐면 여기에서 2x 마이너스 y와 2x 마이너스 공통으로 이렇게 인수가 같이 만들어졌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알파와 베타가 이제 0보다 이제 크다고 돼 있잖아. 그치? 뭐 이렇게 크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2x 마이너스 y와 2x 마이너스 y 중에서 여기서 2x 플러스 y는 얘는 0보다 클 수밖에 없어. 그치? 0보다 클 수밖에 없지. 그쵸? 클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랑 곱했을 때 45라는 수가 나왔잖아. 그치? 그러면 얘가 2x 마이너스 지금 이 두 개의 수가 0이 나왔다는 건 뭐냐면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인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둘 중에서 곱해서 0이 나왔다는 건 한쪽은 0이라는 거야. 그런데 2x-가 y가 0이게 되면 여기도 0이 돼서 어떻게 돼? 얘가 2x 플러스 y는 0이 될 수가 없잖아. 얘는 둘 다 0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얘는 0이 될 수가 없어. 그치? 0이 될 수 절대 없지. 그러니까 얘 양수단 말이야. 근데 얘는 0이면 되면 안 돼. 안 되지. 그리고 또한 얘가 0이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얘가 어떤 수, 마이너스든 음수든 0은 아니야. 그치? 여기 두 개랑 곱하면 항상 뭐가 된다? 45가 나와야 되는데 0이 나올 수는 없잖아. 결국은 2x-y는 0이 아니야. 그러면 얘는 0이 아니니까 누가 0이어야 돼? x-2y가 0이다.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서 찾아낼 수 있는 게 뭐냐면 x는 2y구나. 이게 0이기 때문에 이거랑 같다 하면 되죠. 그죠? 그럼 x는 2y니까 이걸 여기에다 넣어보면 뭔가 어떤 게 나올 것 같지. x 대신에 2y를 넣게 되면 어떠한 식이 만들어지냐면 2y를 여기다 넣으면 4y, 그래서 5y가 되고 곱하기 2y를 또 여기다 넣으면 4y에서 y 빼니까 3y가 됩니다. 그럼 얘가 얼마 되면 45가 돼. 그럼 15y의 제곱인데 15를 양변에 나누면 여기는 3이 나오죠. 그럼 y의 제곱은 얼마가 나오냐면 3이 나옵니다. 그럼 y가 얼마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인데 y 값은 여기 베타인데 0보다 크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뭐가 나와야 돼? 루트 3이 나와야 돼. y가 루트 3이면 자연스럽게 x는 뭘까? 이가 앞에 붙었으니까 x는 2 루트 3이 되는 거죠. 그럼 두 개를 더했을 때 이게 알파고 이게 베타니까 자연스럽게 이 두 개의 답은 뭐가 나오냐? 3 루트 3이 나옵니다. 네. 자, 14번 하겠습니다. 14번은 이게 딱 보면 이걸 뭐가 떠올라야 하냐면 유리함수가 떠올라야 합니다. 유리함수 알고 있나요? 네, 유리식전은 분수로 되어 있는 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건 뭐냐면 1차 밑에가 1차인 유리함수를 배웠어. 그래서 우리 유리함수를 맨 처음에 배운 건 언제 배웠냐면 반비례할 때. 그래서 y는 x분의 1이라는 걸 배웠잖아. 그래서 y는 x분의 1은 뭡니까? 해서 이렇게 또 음수일 때는 이렇게 반대쪽으로 2사분면 4사분면.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다가 만약에 이걸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3만큼 이동하면 이렇게 정근선이 바뀌고 정근선이라고 하는데 정근선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런 것도 배웠었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함수가 나오면 항상 우리가 뭘 생각하면 되냐면 먼저 그래프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러면 y는 x, 이걸 먼저 함수를 식인데 유리식인데 자, 이건 이렇게 돼 있어서 얘를 좀 바꿀 수 있어야 돼. 어떻게 바꾸냐면
유리함수의 기본꼴로 바꿔야 하는데 x-4얘를 4x-4 이렇게 해줍니다. 먼저는 위에 x라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면 4x-x만 약분 되겠지? 근데 없는 건 뭐냐? 마이너스 4 곱하면 마이너스 16이라는 건 원래 없었잖아. 그러니까 16을 더하면 서로 없어지겠지. 그리고 마이너스 k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얘를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x-x만 약분돼서 x-4분의 16-k 더하기 4라는 이 식이 나와. 그럼 이 식이 나오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야 하냐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해서 그리는데 정근선이 바뀌어. x축으로 4만큼 그리고 y축을 얼마만큼? 4만큼 이동시킨 거예요. x분의 어떠한 숫자를 4만큼 평행 이동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4, 여기가 4라고 하자. 그럼 얘를 이동시키면 요게 이제 정근선이 됩니다. 이게 정근선이 돼서 얘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얘도 그래프를 그리면 뭐 이런 이게 좀 더 올라가면 좋은데 네, 이게 좀 더 올라가면 좋은데 잠깐만 좀 올려볼게요. 이렇게 네, 하여튼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거 너무 차이 나는데? 미안해요. 선생님 그림을 좀 계획적으로 좀 잘 그렸어야 하는데 이해해주라. 네, 자, 하여튼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지는 게 이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fx의 여기도 하나 쓸까? fx 함수 그래프인데, 그럼 여기가 뭐 이걸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x가 1에서 3까지의 범위에서 최대값이 2가 나왔어. 그런데 그래프가 이것만 되냐 했을 때 사실은 16-k 그 k 값에 따라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혹은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어떻게 그린 게 맞아, 선생님? 그럼 어떻게 찾아? 근데 여기를 보면 얘는 언제 있냐 물어봤을 때 k가 얼마보다? 만약에 16보다 작으면 이게 양수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일사분면 아니고 이렇게 그려지고 얘가 k가 만약에 16보다 크게 되면 이게 음수가 나와서 이렇게 됩니다. 네, 그런데 어디에서 이제 힌트가 있냐면 여기 이 부분에서 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을 좀 바꿔서 하면 여기를 1에서 3이니까 대략 한 1에서 3 이 정도 되겠지. 1에서 3 이 정도 되겠지. 그러면 1에서 최대값인 게 1에서 3 중에서 자 최대값이 2라고 했지. 근데 이 3의 값은 쭉 올라가면 여기가 4인데 여기 쭉 올라가면 4를 훨씬 넘겠지. 또 1도 쭉 올라가면 최대값이 4를 훨씬 넘겠지. 그러니까 이쪽과 이 노란색 쪽은 기하냐? 여기는 아니고 어디냐? 그럼 밑일 텐데 1과 3 중에서 이게 감소하는 그래프가 되기 때문에 1에서 3에서는 감소하는 그래프는 당연히 최대값은 1에서 최대값이 같겠어? 3에서 최대값이 같겠어? 1에서 같겠지. 그래서 1에서 요 점 쭉 올라가면 이 점이 1,2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요? 그럼 요 점이 한 점을 지나는 건데 이 그래프가 어떤 점인지 모르는데 무슨 점을 가져가냐면 1,2라는 점을 지나는 걸 발견을 합니다. 이게 발견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얘를 통해서 K값을 구할 수 있죠. 그러면 이거 함수 값은 2가 나왔고 2를 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얘는 위에는 16-k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4를 넘기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을 양변에 곱해주면 플러스 6 그럼 16-k는 6 그럼 k는 얼마일까요? k는 10이 하겠죠. 10. 자,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됩니다. 이게 14번. 1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에 쉬각 마이너스 납피 이규현 필요조건이라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이게 조건과 조건의 관계를 나타날 때 필요조건, 충분조건, 필요충분조건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조건을 우리는 이제 풀 때 어떻게 푸냐면 그 조건에 맞는 것들을 찾아줄 때 집합에 관해서 이게 풀어주면 됩니다. 그것을 조건을 집합을 나타내고 집합은 그 범위와 또 이 범위를 해서 이게 필요 충분일 때는 부분 집합 이런 것들을 나타내면 돼.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만약에 DT가 있다면 간단하게 나타내면 P면 P이기 위한 충분 조건
이렇게 할 때는 배웠지. 그럼 이걸 P라는 집합을 P라고 한다면 집합 P라고 하고 Q를 Q라는 집합을 했을 때 부분집합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포함되게 되지. 그리고 거꾸로 P이면 Q이기한 만약에 필요 조건이다. 필요 조건일 때는 어떻게 된다겠어? P면 Q의 필요 조건일 때는 이렇게 된다고 했지. 그쵸? 그리고 필요 충분일 때는 서로 같다. 뭐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나요? 네, 그러면 자, 이것도 우리가 아마 솔루션을 한번 하나씩 이제 해서 한번 풀어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A의 가장 큰 값 M과 A의 가장 작은 값 M을 구해서 M과 M에 이거 한 가지 났었네. M 더하기 M은 뭐야? 하고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한번 뭐 A가 뭔지를 찾아야 하는데 이거 뭔가 범위로 인해서 한번 풀 수 있겠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솔루션 어떻게 풀면 됩니까? 먼저 Q가 있고 나P가 있기 때문에 나P는 뭘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근데 이것을 집합의 기호로 바꾸면 P라는 집합을 집합으로 바꿨을 때 나지 P라 하고 Q라는 조건에 만족하는 집합을 Q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필요 조건이 어떻게 쓰면 되냐면 이 Q가 나P이기야. 나P는 뭐냐면 PC의 필요 조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진 겁니다. 자, 이걸 이해했으면 요걸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하고 P의 여집합 Q. 그러면 P의 여집합은 뭐고 Q는 뭘까? 이렇게 알 수 있겠지. 그러면 여기에서 두 개의 곱은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 P가. 그러면 첫 번째 나P는 뭐야? 나P의 조건을 먼저 써보자. 그러면 x-a와 x 플러스 2a의 곱이 0보다 컸다면 낫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지. 그리고 Q라는 조건은 이거 절대값이 있으니까 절대값을 좀 벗겨주자. 벗겨주면 어떻게 되냐면 x만 남고 먼저는 절대값이 벗겨주면 5와 마이너스 5고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해주면 되지. 그럼 이쪽은 마이너스 4가 되고 더하기 1을 이쪽에 주면 6이라는 범위 절대값을 풀어줄 수가 있지. 그러면 나Q 나와 있지. 그러면 이 두 개를 만족하는 그 P와 Q의 P와 Q의 범위를 나타내면 P 여집합은 뭡니까? 하면 이게 나P가 P의 여집합이 되겠지. P의 여집합은 뭐야? 했을 때 X바 이 X라는 애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X가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A가 0보다 크면 그리고 얘가 0보다 작냐 이거에 따라 좀 달라지거든. 그래서 얘를 쓰면 두 가지로 쓸 수 있는데 여기 쓰니까 좀 애매하네.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일 이게 여기 공간이 좁은데 만약에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양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얘 이제 부등을 보면 얘도 양수, 얘도 양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범위는 x는 얘가 양수게 되면 얘는 뭐가 되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2a보다 크고 결국은 a보다 큰 이 첫 번째 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p 여집합은 또 x바 이걸 연결해서 쓸까? 이렇게 되고 또 하나는 a가 0일 때 A가 0보다 작을 때, 음수일 때는 이게 음수면 음수에서 양수가 되고 음수면 이렇게 되지. 그럼 결국은 이게 음수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음수이게 되면 이건 결국 양수가 돼서 이쪽이 2분의 A가 되고 이번에 이쪽이 A가 이쪽이 됩니다. 마이너스 2.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해 가나요? 이렇게 되고 P의 여집합은 그 다음에 Q는 뭡니까 하면 Q는 그대로 쓰면 되지. Q는 뭡니까? X바. 이 X라는 애는 마이너스 4에서 6이에요. 하고 이렇게 소개하면 되겠지. 근데 Q라는 집합이 P의 여집합을 이렇게 부분 집합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하잖아. 근데 A 값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지. 그러면 여기에서 먼저, 한번 대볼게.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볼게. Q라는 집합은 마이너스 4에서 6이게 되지.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치? 그런데 여기에서
얘는 마이너스 2a, xa, a가 0보다 클 때는 이게 되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2a는 어떻게 되냐면, 하여튼 마이너스 2a와 a는 이 사이에 지금 얘가 여기에 포함되니까 안에 들어가 있어야지. 근데 마이너스 2a는 이 안에 있어야 하고 a는 이쪽에 있어야지. 이 두 개가 이렇게 색칠되고 서로 뭐 이런 식으로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돼. 그치? 그러면 a가 최대로 될 수 있는 값이 뭘까 했을 때 이 a라는 애가 6이게 되면 a가 여기까지 쭉 가면 6이 될 수 있잖아. 6이 되면 여기는 뭐가 돼? 마이너스 12가 돼서 봉 밖으로 나가버리지. 그러니까 a는 될 수가 있어? 없어? 없지. 6이 될 수가 없지. 그럼 a가 될 수 있는 숫자는 뭐냐면 여기 얘가 여기로 맞추는 것보다는 여기로 먼저 맞추는 게 낫습니다. 그럼 얘가 얼마가 됐어요? a가 최대 2. 앞에 있는 이 숫자가 마이너스 2에 붙어 있는 거에 기준을 삼는 게 좋아. 그럼 a가 얼마? 2일 때 그럼 마이너스 4. 2일 땐 2까지 가겠지. 그럼 최소에 여기서 가장 클 수 있는 값은 뭐냐면 a가 얼마일 때? 2일 때 가장 큰 값을 가지게 돼. 알겠죠? a가 2일 때. a가 0보다 클 때 딱 맞은 조건. a가 0보다 큰 조건에서 a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은 얼마다? 2라는 거지. 이해가요? 그래서 가장 큰 값 a는 얼마가 나온다? 2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 그 다음, a가 0보다 작으니까 이제 음수겠지. 이제 음수를 따져주는 거야. 음수는 이제 색깔을 바꿔서 이걸로 해보겠습니다. a가 음수일 때는 a가. 그럼 이번에는 얘를 지울까? 말까? 하여튼 얘도, 네, 이걸 한번 지워볼게요. 네, 지워보면 여기는 a, 여기는 마이너스 2a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건 또 어디에 맞춰줄까? 여기에 맞춰도 되고 여기다 맞춰주는데 보통은 여기에 맞춰주는 게 좋다. 왜? 숫자 앞에 있는 숫자가 제한상이 많기 때문에. 그럼 a가 6까지 갈 수 있는 숫자는 뭐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지. 근데 선생님 a가 여기까지 마이너스 4까지 갈 수 있는데 근데 마이너스 4가 되면 얘는 플러스 8이 돼서 넘어가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가장 a가 될 수 있는 숫자는 얼마다? 마이너스 3. 3까지 최대 갈 수 있지. 그럼 여기서 a가 될 수 있는 숫자는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은 음수에서 가장 부호를 깨면 3이 제일 크지만 부호를 했을 때는 가장 작은 값이 되지. 그래서 가장 작은 값은 얼마? a는 마이너스 3. 그래서 가장 큰 값이 2가 되고 가장 작은 값이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래서 2 더하기 마이너스 3은 얼마 나오냐면 마이너스 1이 답이 나오게 됩니다. 네. 네, 됐죠? 네, 이렇게 해서 정리해서 마무리하도록 하세요. 오늘은 15번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또 그 다음 또 영상으로 너무 길어지니까 영상을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